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촌 오지를 불문하고 세계 곳곳에 교당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분, 또 아름다운 화음으로 원불교 음악 교화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죠.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교당 현타원 박현만 교도회장 나오셨습니다. 현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타원님과 지난 시간에 지구촌 오지 어디라도 원불교 교당이 설립되는 곳이면 달려가서 함께 봉불식에 참여하고 은혜를 실천했던 가슴 따뜻한 얘기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교당이 설립되던 그런 과정, 또 직접 봉불식에 참여했던 그런 소감도 전해주셨고요. 사실 아프리카는 스와질랜드나 남아공뿐 아니라 케냐에도 최근에 올 3월이죠. 봉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케냐 교당 봉불식에는 또 어떻게 다녀오게 되셨어요? 네, 지난 3월에 케냐 교당을 다녀왔는데요.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다들 그렇게 고생하시고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교당을 일구시고 개척을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케냐에 계시는 한재은 교무님과 한순영 교무님께서 남매 교무님께서 그 고생을 하시는 그 더운 나라에서 그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저기 하는데 거의 7년을 개척을 했다고 그 들었어요. 몸매도 자그마하신 분이 그렇게 큰 일을 해내시는 걸 보고 그 사람의 힘이라는 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이 대중사님 제자가 저렇게 훌륭하시구나. 대중사님 사업이 아니면 그 여리신 몸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해내시겠어요. 참 가서 보니까 그 유치원 또 직업 훈련원, 훈련원 교당을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 놓으시고 모든 준비를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해 놓으시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서 그 식에 참석을 하시고 자리를 채워주시면 얼마나 더 든든하시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많이 좀 홍보도 하고 교환하고 해서 그냥 많은 분들이 가셔서 격려를 하시고 그 현장을 체험을 하시기를 교도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아프리카 또 케냐 하면은 비행기만도 거의 17, 18시간 정도 타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간중간 또 시간을 전체 포함하면은 거의 24시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루한 시간도 있었을 텐데 오며 가며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또 말 못할 그런 여행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네. 이제 비행기를 오랜 시간 타니까 많이 지치고 힘드시기는 하는데 그 시간을 또 활용해서 또 이렇게 선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현장을 갈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가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만은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가 아니면 언제 그런 현장을 가겠어요. 그냥 일반 여행을 가면 그런 행복은 못 느끼거든요. 좋은 인연들, 귀한 인연들, 법 높으신 스승님들하고 가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옆좌석에 앉아서 많은 법문 말씀 받들고 식사도 같이 한 상에서 드시면서 훈증 받고 그것도 아주 그런 복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루하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아, 그렇군요. 특히 이번 그 케냐 교당 봉불식은 원불교 4대 종법사이신 좌선 상사님 함께 모시고 다녀오셔서 또 법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정말 애쓰고 우리 여성회가 또 큰 역할들을 하고 한우란
운동 또 대표이신 고 한지성 대표를 예. 비롯해서 많은 네. 분들의 협력과 예. 또 정성이 모여져서 교당과 유치원이며 직업훈련원이 세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우리 현지 아프리카 케냐 분들이 정말 원불교를 알고 마음 공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도 뭐 비행기 연착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요. 예, 이번 케냐 여행에서는 아니었고요. 예. 그 전에 남아공 교당 봉불식에 다녀올 때 그쪽 지역들이 열악하니까 이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출발이 너무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도착은 아마 한 2-3시간 더 늦게 도착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다른 팀들하고 저희 팀들하고 해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승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기다려주지 않나 하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다른 승객들 때문에 그냥 출발을 장시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니까 저기 비행기가 가버리고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그 많은 인원들이. 네. 큰일이 났죠. 그래서 공항에서 그냥 지친 몸을 저기 하는데 주최하시는 분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비행기를 이제 다시 구했는데 한 비행기 다 탈 수가 없잖아요. 많은 인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 인원들이 네. 원불교 교도뿐이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죠. 예. 근데 학생들도 있었고 단체행도 많이 있어서 아마 몇백 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3대를 저기를 나눠서 구해가지고 3대 비행기로 나눠서 근데 시간이 다 각자 틀렸었거든요. 예. 밤 9시에 거기 저희가 한 5시나 도착했을 거예요. 아마 4-5시 그랬는데 오후 그랬는데 밤 9시 10시에 첫 비행기 1시 비행기 그 다음 날 아침 9시 비행기 이렇게 3편으로 나눠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저기 좀 양보를 한다고 제일 늦은 비행기를 타셨군요. 예, 3번째 비행기를 저기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전화위복이라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앞 비행기 타신 분들은 많이 고생하셨대요. 그런데 저희는 그 공항 내에 이제 칼 호텔이 있어요. 근데 시설도 좋고 음식이며 몸에 이런 게 다 좋아서 그냥 고생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잘 쉬고 잘 먹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앞에 오시던 분들 2편은 많이 고생하셨대요. 그 공항에서 그냥 오랜 시간 불편한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오시면서도 좌석들도 많이 이제 남은 좌석이 오시니까 불편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네. 그때는 이제 그게 좀 저기 생각하면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뒤에 생각하면 그게 참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에요. 네. 그게 그런 해외 봉부식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렇지 사실 않겠어요? 고생스럽고 그런 여행일수록 기억에 또 오래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네. 다녀오는 여행보다는 네. 그리고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또 교당 하나하나 설립되는 과정을 보고 예. 봉부식에 임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더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30여 년을 교당 세계 곳곳의 교당에 봉불식을 다녀오고 여행을 함께하고 하면서 우리 현타원님 마음에 네. 지금까지 정말 뭐 올해까지도 꾸준히 그렇게 해 오시고 계신데 어떤 마음 드세요? 뭐 점점 마음에 서원도 생기고 정말 교당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다는 그런 또 소감도 더 새로웠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기 이렇게 다녀보면서 저기 지난 작년 11월 달에 저기 베트남 호치민 교당이 네. 저기 설립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참 큰 복을 누렸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쪽에 교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하노이에만 교당이 있고 호치민에는 교당이 없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노이가 아니고 호치민에 교당이 있는 거로 생각해서 거기 가면 교당을 가서 교무님하고 재미있게 잘 보내고 오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한 3개월 동안 갔었거든요. 그 예.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가려고 저기를 해보니까 교당이 아직 안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개척을 하는 곳이죠. 예, 한진경 교무님께서 이제 발령을 받으셔서 예. 민박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었는데
가서 전화번호를 이제 찾아가지고 가서 전화를 드리니까 교당 자리를 어제 계약을 하고 오늘 입주를 하셨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3일째 되는 날 교무님을 만나서 그 교당을 제가 첫 방문자가 됐잖아요. 예, 베트남 호치민 교당의 첫 네, 방문 교도님이 예. 되셨네요. 그래서 한 예. 2달 반쯤 호치민 교당 교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처음 설립하는데 이거저거 도움이라면 도움이겠지만 좀 같이 네. 저기를 하고 있어서 참 또 그것도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네. 아직 봉부식도 못한 과정이고 이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교무님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을 텐데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네, 근데 이제 빨리빨리 저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 봉부식을 했고요. 예. 또 자산 상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법회를 법문도 봐주시고 주시고, 예. 법회를 봐주시고 또 저희가 거기 회사를 저기 설립을 해서 나갔는데 저희 회사에 오셔서 이제 완성이 안 되어서 기도를 해주시기로 오셨었는데 이제 밖에서만 기도를 해주시고 네. 그런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를 다니기 때문에 봉부식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얻은 큰 복이죠. 네. 어떻게 상사님께서 저희 개인 회사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러 그 외국에까지 오시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현타원님은 교단 내에 또 여러 합창단들과 인연이 깊으세요. 네. 서울 원음합창단 단장을 역임하시기도 하고 원음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초대 단장이기도 합니다. 이 소년소녀 합창단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소년소녀 합창단하고는요, 원음방송이 그때 개국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무렵이었는데 제가 그 암 수술을 하고 저기 그때 휴양을 할 때 무렵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저기 그 지휘자 엄장원 지휘자가 저하고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지휘를 맡기로 해서 하면서 형님이 단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방송 사장님께 아마도 건의를 했겠지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단장을 지휘자의 추천으로 아마 제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원음방송이 서울에서 개국을 할 즈음 그때 예, 이제 예. 소년소녀 합창단 단장으로 큰 역할을 하셨고요. 네. 사실 한 5년가량 소년소녀 합창단과 인연을 맺고 계시면서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합창단을 하면서 예. 뭔가 좀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어떤 큰 배경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이 현타원님이신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은 한 5년 동안이니까 여러 가지 일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들 2학년생부터 모집을 했던가 싶어요. 그런데 그 애기들이 한 40여 명 됐었는데요. 예. 정말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와서 노래 연습을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귀엽고 예. 예쁜지 예. 그 합창단이 생겨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저기들이 좋아하시는지 관객들이 좋아하시는지 앵콜은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앵콜을 막 해주셔서 예. 또 갑자기 또 앵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해갖고 5년 동안에 참 많은 곳에 이렇게 초청도 받고 대회도 나가고 해서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고 우리 원불교 이제 원음방송이 그 아이들로 인해서 정말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지금 많이 자라서 저기 지금은, 곳곳에서 이제 예, 저 또 여러 역할들을 가지 하고 활동들을 하겠죠. 그 애기들로 인해서 어머니들도 네. 신심이 없던 분도 이렇게 더 교당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신심도 생기고 또 비교도도
교도가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원음방송 근무하면서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연주회 할 때 몇 번 사회를 본 기억이 납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예. 특히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이 뭐 우리 교단 내 행사뿐 아니라 이웃 종교의 특별한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예. 뭐 종교 간 협력에도 큰 역할들을 하고 대외적인 무슨 사회, 국가, 뭐 세계적인 그런 행사에도 또 해외에도 나간 적이 있죠. 예. 예. 저는 같이는 못 갔습니다만 다녀왔을 예. 거예요.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음방송이 또 성인들로 구성이 된 원음 합창단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타원님은 또 실버 합창단의 단원이시기도 한데요. 이 실버 합창단 하얀 음계 이름이 네. 하얀 음계더라고요. 어떻게 창단하게 됐습니까? 예, 저기 서울 원음 합창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26년 동안을 그 합창단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단원들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세들이 들어서 단원들을 연령을 60세까지 제한을 했었어요. 60세까지는 원음 합창단원을 하고 그 다음에 60세 이후가 되면 실버 합창단을 하나 더 조직을 해서 실버를 하자. 이제 음악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창단이 됐는데 이제 원음 합창단에서 은퇴한 단원들이 새로 만든 저기 합창단이니까 실버 합창단을 하얀 음계라고 네. 명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새로 생기고 있는데 60살이 되면서 이 원음 합창단을 그만둬야 한다면 너무 허통하고 좀 섭섭했을 텐데 하얀 예. 음계 실버 합창단이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예. 그 합창단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진급하는 기분으로 올라갔죠. 네, 현타원님도 진급을 해서 지금 네. 실버 합창단 단원이시기도 한데요. 예. 사실 이 노년이라는 뜻도 맑고 청아한 성가 부른다는 의미가 예. 함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얀 음계. 네. 실버 합창단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원들 뭐 공부 실력도 출중하다고요. 그렇죠. 이제 온불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원음 합창단원 역할을 오래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법위가 다들 자꾸 승급을 해서 법사단원들이 많고요. 대호법도 계시고 뭐 하여튼 각 교당에 뭐 회장님 하시던 분들 계시고 본공에 저기 임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실력이 박강합니다. 네. 이 노래 실력뿐 아니라 공부 실력도 대단하시고 네, 사실 또 그런 합창단 모임 통해서도 서로 법담도 오가고 공부담 오가면서 네. 계속 이제 공부하는 그런 합창단이 아닐까 네, 하는 그렇죠. 생각도. 성가를 주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네, 성가가 다 법문이고 그렇죠. 단원분들이 봉사 활동에도 또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봉사 활동이 많이는 하지 못하고요. 이제 그 소규모로 저기 한다든가 할 때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 한다든가 할 때 좀 저기 하고 하는데 교당 뭐 행사 있잖아요. 저기 열반제 때들 조가도 해드리고 또 저기 봉불식 때 축가도 해드리고 또 다른 여타 행사들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은 참석을 안 하더라도 중창단식으로서도 하고 해서 이제 봉사들을 하죠. 노래 공양을 합니다. 네. 각 교당의 이 노래 실버 합창 단원이 아니신 분들도 그 연세에 나도 저런 데 가서 좀 함께 하고 싶다. 아마 합창 공연할 때마다 그런 마음 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년을 정말 아름답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구나. 그런 네.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아이고 정말 환영합니다. 단원들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 법동지가 많을수록 더 힘이 2배, 3배 생기는 거고. 그런데 몰라서 안 오시는지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시는지는 모르시겠는데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정말 두 손 합장하고 환영할 테니 예. 저희 실버 합창단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같이 그 법락을 누리십시다. 합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뭐 서울 원음 합창단 단원이 아니었어도 네, 누구나 환영을 예, 하니까요. 예. 실버 합창단에 많은 분들이 함께 교도님이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100% 환영합니다. 네, 이 하얀 음계 실버 합창단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특별히 계획은 이제 많지는 않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도 연주회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제 저기 원음 합창단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연주회는 하지 말고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어디 이렇게 봉사나 다니고 또 열심히 성가 공부해서 저기 봄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네. 지내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네. 하얀 음계가 더 발전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하얀 음계가 만들어지기까지 또 그동안 서울 원음합창단 단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이 하얀 음계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단장 시절에는 좀 남과 다른 특별한 또 활동들도 많이 하셨다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요? 제가 별로 노래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단장이 되었는데요. 어떡하나 하다가 교두들 더 저기 화합하고 저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가족들의 후원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남편들. 그래서 제가 단장이 되자 제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저 스폰서가 되어서 좀 후원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일을 한 가지 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벌이겠느냐고 그래서 남편들을 한번 다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분들한테 당신들 아내들이 얼마나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 일을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도록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라고 그럼 내가 경비를 대마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서 제일 크고 네. 고급스러운 중국 음식점을 예약을 했어요. 네. 해가지고 이제 초청장도 만들고 예. 전화도 올리고 해서 그 남편들한테 이제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그날 이제 참석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구 교무님들하고 식구들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 단원들하고 그 한 100명이 넘게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프로그램도 짜서 사회도 한 사람 지명을 하고 해서 사회도 구하고 재미있게 저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인사를 하기를 저희들은 내조만 하고 살았는데 의조를 한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군들께서 정말 합창을 마음 놓고 정말 할 수 있고 대종사님 제자로서 정말 대종사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라고 허락하시라고 해주시라고 간곡하게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밤에 오거나 늦게 오거나 저기 하시지 말고 이해해 주시고 좀 저기 협조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두들 찬성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네. 그래서 정말 참 제가 단장하는 1년 동안 행복하게 잘했어요. 단원들 출석률도 좋고 네. 이렇게 걱정 근심 덜어놓고 이제 하니까 예. 집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랬고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 어떻게 그 서울 원음합창단 단원들의 예. 가족, 부군, 남편들을 다 모셔서 초대할 생각을 하셨는지. 예. 사실 각 합창단마다 이제 여성 합창단 여성분들이 교도님들이 많으신데 네. 이 집에서 정말 격려해주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이 나와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매주 연습이 이루어지고 예. 또 뭐 정기 연주회나 발표 앞두고 있으면 이제 매일 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의 내조가 없이는 예. 도저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연구를 하시다가 다 초대를 하셔서 네. 이해를 또 구하신 거네요. 예. 근데 성공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면 저희들이 예. 연주회 때가 당하면 연습이 부족하니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달 가량은요 연주회 앞두고 한 달 가량은 저기 파트별로 연습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오전에는 각 파트별로 나와서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모여서 합창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점심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꾀를 낸 게 밥을 해서 먹여야 되겠다 해서 밥을 해서 예. 직접. 저기
싱크대를 하나 사다가 네. 이제 그 서울에 간 5층 위에 가면은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화장실 앞에. 그렇죠. 예. 근데 그 화장실에다가 싱크대를 설치를 하고 네. 캐비넷을 하나 사다가 흐는 걸 예. 사다 놓고 거기다가 비품을 다 넣어 놓고 그리고 이제 전기밥솥을 하나 큰 걸 사고 해가지고 그 밑에 생협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협에서 쌀을 사고 해가지고는 이제 반찬을 또 어떻게 반찬은 공수를 이제 집에서 예. 비빔밥 만들어 재료, 오시고. 비빔밥 재료는 한 서너 가지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 서너 가지 해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가서 이제 스텐다라를 이렇게 큰 스텐다라를 이만한 걸 가져가요. 그리고 수저하고 젓가락하고 이제 가지고 가서 비벼요. 쌀 씻혀서 꽂아 놓고 네. 연습을 하면 예. 이제 하고 나면 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라에다가 큰 그릇에 예, 예. 센 다라에다가 밥솥에 탁 붓고 반찬 붓고 해서 이제 비벼서. 예, 고추장하고 해서 이제 비벼가지고 네. 전부 수저만 가지고 빙 그릇에 담지도 둘러서서 않고 그냥 예, 그릇 큰 빙 둘러서서 예. 앉아서 먹는 먹어요. 거예요. 예. 그러면 참 맛있. 뭐 단원이 한 40명 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파트별로 하니까 파트별로 저희 이제 10명. 예, 저는 예. 소속의 엘토 파트예요. 그러니까 엘토 파트들이 한 15명 뭐 이 정도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먹고 그러면 다른 파트들은 부러워서 또. 엘토는 아유 어찌 그렇게 시골스럽게 그래. 이러고 매번 놀리고.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예. 일이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다른 파트들은 이제 나가서 사 먹고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엘토는 그렇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네. 그때 평단원일 때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비빔밥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단원들. 그랬는데 참 화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솥밥 먹으면서 화합이 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연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단원이 같은 시간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늦게 오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일찍 가요. 가서 이렇게 연습실에다가 이렇게 돈을 1,000원을 넣고 그릇에다 담아서 이렇게 문 앞에다 놔요. 그러면 지각하면 여기다 1,000원씩 내라. 그럼 자진해서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예. 이제 자진해서 그 돈이 모여지면 이제 저기 연말에 가면 제가 이제 그 돈에다가 제가 이제 보태가지고 이렇게 예쁜 막 유리 그릇 같은 거 이런 걸 사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단원들한테 선물로. 예, 예. 선물로 나눠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참 저기 단합이 잘 됐어요. 예. 비빔밥 한솥에서 먹을 때부터 벌써 예. 알아봤습니다. 예, 그랬군요. 아, 정말 이 원음합창, 서울 원음합창단 단장 어머니 역할 이렇게 해오시면서 이렇게 앞서 이제 남편들을 또 초대해서 그런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파트별로 또 따뜻한 그 어머니 마음으로 음식도 공양하고 특히 이 전국 원음합창제 앞두고 있거나 연주회 앞두고 있을 때는 사실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서로. 예, 그러기도 하고 연습에 바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휘자와의 관계랄지 뭐 교당 이게 조율을 하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잘 또 소화를 해내셨어요? 근데 단원들이 이제 일반 단원이 아니고 우리 대종사님 제자잖아요. 단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애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단원들 결석 하시고 연습에서 부족하고 하면 이제 개별적인 전화를 해서 이게 서정도 좀 들어주고 이제 위로도 해주고 또 독려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정도 하고 지휘자 선생님 제가 단장 부단장이었을 때는 저기 수원시 합창단원님 분이 지휘자로 오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정말로 저기를 해서 우리 교도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막 굉장히 공을 들여서 2년 동안을 저기 도시락을 쌌어요. 그 지휘자 선생님 도시락을. 네. 근데 수원시에서 연습이 1시에 끝나면 저희는 2시에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오시는 시간에 점심을 못 먹고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쌌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오시면 한 10분이면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앉혀놓고서 식사를 이제 하면 하시고 이제 나서 일찍 연습할 수 있도록. 일찍 오는 교도들은 거기 같이 앉아서 먹기도 하고 하면서 지휘자하고 또 예. 더 끈끈한 정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정에 가실 때 우리 생협에서 생협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식품들 같은 걸 사서 항상 차에다 실어 넣어주고 예. 이제 그분 부인도 초대를 해서 밥도 사주고
이제 아이들도 같이 초대를 해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모르고 그냥 1년 훌쩍 지나갔어요. 네. 단장할 때. 정말 그렇게 따뜻한 보이지 않는 그 원불교 불공 정신을 끊임없이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불공, 맞춤 불공을 했기 때문에 또 모든 일들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뭔가 비빔밥 비비고 도시락 싸고 뭐 음식을 만드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정성이 가장 크죠. 네. 어디든 정말.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좋아해요. 제가 그런 거 하는 걸 참 나누는 좋아해요. 거를 네. 좋아하시. 네.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초대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서울 이제 성적지 그 고문 역할도 1년에 한 3번 정도 단원들을 2번 내지 3번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요. 예. 그래서 연말 파티도 하고 이제 야채가 많이 나오니까 야채 나면 텃밭에서 우리 야채. 상추 파티 하자 해가지고 이제 고기 사다가 네. 이제 그 상추 파티인데 이제 예. 상추 파티로 모이게 하지만 이제 고기 먹고 네. 같이 음식 이제 더 있는 예. 걸로 장만해서 같이 먹고 이제 저기 하면 회의도 하고 하면 네. 그 참 끈끈한 저기로 그렇죠. 이렇게 정이 예. 들더라고요. 서울 원문화 해설단 네. 현재 고문이시고 예. 현재까지 1000여 명의 순례객들에게 북천 코스, 창신동 코스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매주 월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그 보수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을 다 받았고 그것을 다시 계속 보수 교육을 받고 계신 네, 거예요. 네. 예. 이제 그 서울 어문화 해설단은 어떻게 해서 저기가 됐느냐면 원기 100주년 기념 행사를 이제 우리가 잘 했잖아요. 그런데 그 100주년 행사에 한 가지 그 사업으로 서문성 교무님께서 그 저기 해설단 모집을 해서 공부를 한 4개월, 5개월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원불교 교사에 대한 이 성적지에 대한 공부를 시켜줘서 이제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나 이제 국내 멀리서 오시는 분들 서울 성적지를 순례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아서 그때부터 이제 해설 안내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단원 이제 해설단이 조직이 되어서 이제 정관도 작성하고 임원들도 뽑고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이제 항상 이렇게 광고를 해서 서울에 오시면 서울 성적지 대종사님께서 제수시에 100번이 넘는 100여 회를 서울 성적지를 다녀가셨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법문도 내려주셨고 많은 제자들도 거기서 만나셨고 그런 참 유서 깊은 그런 성적지여서 잘 저희들이 저기 유지를 받들어서 잘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이 100주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예. 뭐 지금까지 몇 분의 그럼 해설단원들이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해설 단원들은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 7, 80명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직장 관계로 지방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 해설 단원 안내 보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30명 돼요. 네, 아주 정예 요원이 30명이 예, 예, 꾸준히 예. 계속 재교육을 받고 네. 또 누구에게나 이게 원불교의 성적지를 예. 상세하게 또 예. 쉽게 예. 전달하는 일을 예. 교화에 아주 정말 그 앞에서 정말 크게 활동을 한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예. 이 성적지를 지키고 싶은 우리 제가 출가 교도들의 정성으로 서울 원문화 해설단에서 시작됐다는 금부치 모으기 운동이 있어요. 현타원님이 제안을 했다는데 도대체 금부치를 모은다는 건 어떤 운동인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좀 그런 저기가 오지랖이 높다고 사회말로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자꾸 잘 해서 사람 이제 교도님들을 불편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해설단 이제 공부를 하고 수료식을 하는 날인데요. 네. 수료식을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성적지 이제 그 해설 공부를 하면서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다 그 구타원님 댁, 팔타원님 댁, 이동진아님 댁, 성성호님 댁 이런 스승님들 댁이 장소만 거긴데 전부 주인이 남이잖아요. 예. 하나도 우리 교도들이 저기 한 참 것도 없고 그 집 안타깝죠. 저기가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가는데 그 집을 설명을 하는데 그 집을 가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또 그 집 앞에 가서 기웃기웃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멀찍이 서서 이렇게 저기를 설명을 듣고 이렇게 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그 수료식을 이제 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쩔까 이 생각을 했는데 IMF 때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했나? 금모으기 예, 운동. 금모으기 해서 이 나라도 구한 우리 국민들인데 대종사님 제자로서 우리가 이걸 못해? 할 수 있지.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우리 해설단들이 이걸 다 한다고 하면 못하지만 우리가 마중물은 될 수 있겠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은 시작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닷없이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 갖고 우리 부담 준다고 혼을 내면 내가 여러분한테 매를 맞을 것이고 내 생각이 괜찮다 싶으면 박수를 쳐서 호응을 해달라. 큰 건 해달라고 그러면 누가 큰 것은 선뜻 안 내겠지만 작은 거 저기 이렇게 핸드폰에 달렸던 고리에 달렸던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거 정도는 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귀에다 코에다 목에다 걸고 다니고 매달고 다녀서 우리 영생에 도움이 되나 건강에 도움이 되나 그거 안 하고 장롱에 넣어놓은 거 그거 좀 내서 다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마중물을 하자. 예. 그러니까 성적지에 땅을 사는데 뭔가 좀 예, 동참을 하자. 시작을 하자. 예. 문열이를 하자. 네. 우리가 마중물을 하자. 그래갖고 했더니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면서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시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네. 우리는 안타까워만 했지 그런 네. 생각 못했다. 공감 다 하고 계셨던 거죠. 예, 교육을 그래서 받으면서. 했더니 이제 원로원에 수도원에 이런 어른들도 막 큰 부치 작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내 보내주시고 언론 수도원 분들이 금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 왜 핸드폰 꼬리 예. 핸드폰 그리고 또 꼬리 뭐 정려 아니면 선서식 때 좀 예, 저희가 반지를 받기도 예. 하고 그렇죠. 예, 그 정남대문 여기에 선서식. 저기 배지 원불교 배지 원불교 금 배지. 네, 그 작은 것부터 해서 예. 또 용돈에서 저축해가지고 그 돈으로 또 금일봉들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힘을 타서 좀 제법 모아놨어요. 네. 그 기금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사용이 될까요? 기금들은 이제 그러자 저기 창신동 교당에서 최초의 교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교당이 창신동에가 서울교당이 최초니까 이제 그 말씀을 교구장님께서 서울 교당 교무님하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그걸 염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셨대요. 그래서 예. 매입을 하셨어요. 서울교당 창신동 교당을. 예, 전 창신동 교당 예, 예. 부지를 예. 그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모아놓은 저기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네. 저기 또 기와가 또 이제 한동안 지나가니까 기와 갖다 무너져서 비가 새서 금년 봄에는 기와 불사도 했고요. 네. 이제 그쪽에다 이제 현판식도 달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청소도 하고 뭐 고치고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원문화 해설단이 단순히 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접 실천에 옮겨서 우리 성적지를 다시 회복하는데 또 큰 네.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년 넘게 원문화 해설단 활동을 하면서 뭐 원불교 성적지를 정말 곳곳에 이런 곳에 우리 성적지가 있었구나 발견도 했을 것이고 기억에 남는 또 성적지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인연의 소중함이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스승님들, 선지님들 그 성적지를 다니면서도
그 중에서도 성성원 선지님 생각은 아니죠. 그 계시던 그 집이 네. 더 기억에 남고 애착이 정이 가더라고요. 아마 임실교당과 좀 네. 인연이 네, 있으니까. 임실교당 예. 저기 창립주시잖아요. 예, 현타원님이 또 임실교당 예. 출신이시고 예, 하니까. 성성원님이 그 부군이 그 집을 이제 병원을 하시려고 하다가 원불교를 희사하신 그 네, 어른이시잖아요. 임실교당.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그 어른을 배웠거든요. 아, 예. 이게 이제 선나고 뭐하고 하면 교당에 임실교당에 자주 오시니까 그래서 자주 뵙고 그러신 어른이라서 그 댁이 더 정이 가고 예. 애착 정이 그래요. 아, 그렇군요. 생전에 직접 배웠던 분이기도 하고 우리 네. 초창기 또 서울 교화에도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네, 예. 또 정이 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도들 신심을 다지고 교화 활동도 감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성적지 순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렇게 성적지 순례를 꾸준히 하면서 우리 많은 교도들이 호응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소감도 얘기를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건강도 썩 그렇게 저기 않고 나이도 많고 한다고 순례 그 대원으로는 빼주셨어요. 아. 그래서 순례는 자주는 못 가고 이제 어떨 때 기회가 될 때 한 번씩 이제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 처음에 오실 때 그 표정하고 순례를 다 하신 뒤에 표정은 또 달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참 대중사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이렇게 법문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던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냈었구나. 참 감사하다고 이런 발굴을 해서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정말 기뻐하세요. 네. 원불교 교화에 정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 원문화 해설단, 이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런 해설하고 이런데 나 좀 하고 싶은데 관심 있는 교도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어떻게 좀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교육을 정식으로 몇 개월 받아서 지금도 보수 교육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희망하시는 분은 요즘에도 오셔서 이제 저희들이 보수 교육을 하니까 그 보수 교육에 참여를 하시면서 또 지도 교무님께 개인 레슨을 또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합류를 해서 해설단으로서 이렇게 의무를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고,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안국동의 시민선방에서. 안국동. 예, 안국동. 원불교 시민선방에서. 예, 시민선방에서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교육이 있습니다. 네. 정말 오시면 감사히 예. 맞이할 테니 오세요. 예. 사실 이 원불교 역사, 특히 서울 역사에 대해서도 그냥 책으로만 보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뭔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해설을 해주고 특히 교화의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임한다면 더 또 공부도 깊어질 것 같기 때문에 꼭 뭐 나가서 해설을 하지 않더라도 네. 예, 역사 공부도 하고 네. 더불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원불교 초창기 서울 역사를 알리는 데도 또 역할을 담당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또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서울 원문화 해설단 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앞으로 지금은 창신동 코스하고 북촌 코스하고 남산 코스하고 세 코스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우이령 코스도 우이령? 네, 우이령 예. 코스를 개발을 하려고 그곳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거는 저쪽 어디 남양주 쪽으로 넘어가는 예. 봉도 수련원에서 예. 그 한국보육원 넘어가는 그쪽이에요. 아, 대중사님께서 그쪽으로 다니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 코스를 이제 또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꾸준히 공부하고 실력을 더 넓혀서 정말 다운 해설단이 되도록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 단원 중에서도 오랜 동안 교도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도 이렇게 오랜 동안 내가 원불교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초보 교도였구나. 너무 역사와 모든 걸 몰랐구나.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시원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드디어 비로소 교도가 된 것 같은 진짜 교도가 된 것 같은 그런 감상이라고 자부심이 뭐.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뭐 이런 네. 공부뿐 아니라 네. 현장을 직접 순례하면서 네. 하기 때문에 더 실감나는 그런 공부가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역사 원불교 역사 공부를 위해서도 오시면 참 좋습니다. 해설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고모님이 든든하게 또 뭐 식사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또 그 재미도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제주도로 저희가 마침 예. 제주도 저기 아름다운 섭지코지에 네. 숙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단원님들 거기 모시고 가서 네. 한 2박 3일씩 재미나게 또 소창도 하고 예. 훈련도 하고 네. 맛있는 멋진- 것도 먹고 네. 또 저도 서로 좀 초대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네. 그렇게 그런 또 특혜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멋진 서울 원문화 해설단의 네. 예,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타원 박현만 교도회장께서는 이렇게 늘 베풀면서 함께하면서 또 세계 곳곳 우리 교당의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고 계신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또 큰 은혜를 받은 분들도 계시죠. 우리 예. 현타원님이 예. 생각해 볼 때, 이런 분들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또 기억나는 지금 한두 분이 있다면 좀 전해 주실까요? 예, 기억나는 한두 분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많은 스승님들, 도반들, 또 형제들, 가족들, 부모님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살아서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크게 저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수술을 할 때만 해도 암 수술을 그렇게 하면 생사의 확률이 극히 적었을 때 정말 세계 곳곳에서 그 제가 이렇게 발품 팔고 돌아다니는 그 공으로 공부식했던 각 교당, 예, 네. 그 교당마다 훈련원마다 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잘못되리라는 생각을 1%도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묵은 병업 청산하는 일이지 싶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여러 번의 수술을 해도 그게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아파서 고통스러워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아요. 모든 그 정말로 도바님들, 스승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교도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형제들이 연말 연초에는 여행을 하는데요. 성지 순례 여행을 해요. 예. 해서 이제 익산, 만덕산, 영산 그래 해서 정부사님을 뵙고 이렇게 2박 3일 여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저기 2박 3일이 시간이 안 되는 이제 가족이 많아져서 1박 2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부로 해서 영산 성지 순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삼바제에 가서 기도를 하고 회화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으로서 누리는 일반 가족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큰 행복을 느끼고 30년을 개근을 했어요. 예. 저기 남편하고 여동생하고 저하고 네. 이제 저는 수술해서 한번 빠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거의 30년 동안을 남편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 30년 개근을 네.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가족이면서 더 법정이 돈독해지고 네. 예,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예. 사실 연말 연시에 뭐 다른 해외 가기도 하고 네. 가족들이 여행을 많이 가지만 이렇게 네. 특별한 여행, 성적지를 순례하는 그런 여행은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교도분들도 정말 이런 특별한 여행에 함께 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가 아니라 여행하는 그 비용을
이제 남편이 그래요. 여행하는 비용을 우리 학교에 영산대학, 성지고등학교 예. 이런 데다 후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비용을 절약해서 여행을 안 하고 그러니 예. 순례하면서 예, 순례도 하고 그것도 보너스로 그렇게 하면 좋다 해서 영산대학도 30년을 후원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정말 현타원인 가정은 이 성지 순례 가정, 네. 성지 순례하는 특별한 그런 이론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뜻이 앞으로도 꾸준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욕심이 나를 중심으로 개인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서원은 나를 떠나서 공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덕고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욕심이 아닌 서원으로 충만한 공부인이시죠. 중국교당 현타원 박현만 교도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현타원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